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차를 뭐 또 안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재 가격은 유지해줘야죠. 1,8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때 부담돼갖고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많이 걱정되죠. 1,800원대 되면 뭐 점심값 줄여야지 뭐. 어차피 차는 갖고 다녀야 되니까. 자,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여파가 채 반영되기도 전에 서울의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물가를 잡고 국제유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원래 끝나가는데요. 이거를 2달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금 16차례 계속 전 정권부터 이어져 왔는데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유가도 불안하고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민들을 위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긴 하지만 1,700원이 넘어서면 일단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있거든요. 이제 중동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오른 게 정가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1,750원, 1,800 이런 순으로 아마 고점을 높여갈 겁니다. 네.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달 말로 종료하려고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불가피하게 2달 더 연장한 것이죠. 16번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유류세 10%, 경유는 15% 이렇게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유류세 인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3년 7개월 이렇게 길어지면서 세수 감소 타격이 꽤 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류세가 국세 한 5% 정도를 차지를 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세목이거든요. 이걸 지금 3년 넘게 제대로 세수를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3년간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한 13조 원 정도 발생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게 연간으로 한 사람이 한 5조 원 안팎으로 세수 감소가 이 유류세 인하 조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 유류세 인하 조치 2달 연장 조치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일단 당분간 반값에 할인해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또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도 새로 부여하겠다. 여러 가지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오른 유가의 폭이 워낙 높아서 이 반영 속도라면 그냥 유류세 인하 조치 그냥 동결하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지금 이제 휘발유 10%, 경유 15%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1차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지 여부. 그래서 정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에서 혹은 정말 1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국내 휘발유 값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물가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10% 오른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0.5에서 많게는 1%포인트 가까이 물가에 부담을 준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에 국제유가가 지금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75달러 선 기록했을 당시에 당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였는데 석유류 인상분이 물가에 반영된 정도가 0.3%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1%대 후반대입니다. 유가가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서 물가 상승 압력에 작용을 한다고 본다면 2%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 운영 우선 과제는 경제 정상화, 경기 회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정책 추진을 하려면 사실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아야지 그 기반 위에서 사실 경제 활성화 정책도 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추경이죠. 추경 같은 거 적재국채 발행해서 추경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 자칫하면 물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지금 일단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것 이거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어쨌든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방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것도 물가가 안정이 돼야 아하. 원하는 때에 원하는 폭만큼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일단 물가를 잡는데 네.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물가 단속을 위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도 여러 번 언급했던 달걀값. 지금 달걀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었죠. 최근에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그동안 우리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눌 때 이게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이유다. 뭐 생산, 양계장 뭐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공정위가 이거 혹시 양계장에서 니들끼리 혹시 담합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조사를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명확하지 않았던 원인을 그래도 캐치를 했으니까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거겠죠. 네, 현장 조사를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나간 네. 거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조사를 실시한 곳이 대한산란계협회, 충북 오송본부, 또 경기도 충남지회 이렇게 세 곳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산란농가, 산란업계에 문제 지적해왔던 것, 산지 가격을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있다.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고, 물론 공정에 공식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의뢰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어떤 정책적 공조 아래 공정위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산란계협회가 고시했던 산지 가격을 보면 지난 2월 예를 들어서 개당 한 146원이었다면 계속 올라가서 지난달 20일 같은 경우는 거의 190원, 200원에 육박을 했단 말이죠. 한 3, 4개월 사이에 30%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계란 수급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산지 가격 인상률은 비정상적이다. 아하. 그래서 이 산란계 협회의 산지 가격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네. 이제 조사의 쟁점은 그거죠. 만약에 협회가 이제 제시한 산지 가격을 회원사들에게 강제로 따르도록 했다면 이것도 역시 아하.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원사들이 암묵적으로 이 산지 가격을 준용해서 가격을 책정을 했다면 이것도 역시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달걀값을 포함해서 물가가 살벌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 심리 지수는요. 지금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봐서 100 이상이 나오면 앞으로의 경기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 109에서 108 요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물가 안전 대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영향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꼭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금값은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겁니까? 이게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거의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금을 살 수 있는 상품까지 다양하게 막 쏟아져 나온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금과 관련된 ETF 상품들을 꽤 많이 내놨어요. 네. 이게 이제 간접, 재간접 상품 다양하게 투자자들 입장에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역시 금값의 강세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값이 지난달 최고점을 찍었다가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지금 중동 사태가 터지니까 다시 또 금값이 상승의 재시동을 건 모양새죠. 지금 3,400달러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고가 3,500입니다. 그럼 다시 또 지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중동 사태에 기반을 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니까 금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현재로서 정말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 금의 꾸준한 우상향을 보고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뭐 ETF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시장은 즉각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금이 없어서. 저도 없어서. 알겠습니다.